앞에 강의에서 조금 기본적인 문제들 풀어봤으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fx 대해서 f3의 최대값, 최소값 빼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하 조건을 보니까 부등식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제가 하는 말 좀 잘 기억하세요. f의 x, 이게 편하죠. 그죠? fx가 편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문제처럼 f에 이게 또 다른 식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안 됩니다. 불편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자체를. 사실 이 문제는 고2들이 3월달에 시험 친 가형 20번 문제인가 21번 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4점짜리인데 이제 3월달에 치다 보니까 수학 상하를 다 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합성함수의 영역이에요. 합성함수. 여러분들이 수학하에서 공부하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합성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글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합성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이용하냐면은 이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대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치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 빼기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4분의 1 빼기 x를 t로 치환하면 반드시 이 t의 문자의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x의 범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t의 범위를 구한다는 소리는 요 식의 범위를 구한다는 말과 똑같겠죠? 요 식의 범위. 그럼 x의 범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 식의 범위라고 하는 건 먼저 마이너스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9 부동하면 바뀌겠죠? 위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리고 1을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천천히 할까요? 마이너스 8 1 빼기 x 8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 4분의 1 빼기 x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가하 조건이 여기 t죠, 위에서. 자, 이렇게 됩니다. ft가 말이 바뀌어요. 이제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되겠죠?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가하 조건에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따져보면 지금 이 방향과 이 결과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죠. 그 말은 ft 자체가 어떤 식이었냐면 t 플러스 2에 t 빼기 2 요걸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차항을 모르죠. 그래서 최고차항은 a로 잡아놓겠습니다. 당연히 a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왜? 요 방향이 같으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가하 조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이런 정보들입니다. 근데 나하 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 fx라고 되어 있죠. 이 fx는 단순하게 요 t를 그냥 x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fx는 이런 식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a는 여전히 양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은 저 나하 조건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에 x 플러스 2의 x 빼기 2에다가 2x 빼기 3분의 1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해주면 ax 제곱에 빼기 4a, 그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빼기 4a 플러스 3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최종적으로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최고차항 앞에 참고로 여기 이참수라는 말 보이죠? 이참수. 그러니까 a가 0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 0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차항 앞에 문자가 있지만 쟤는 0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양수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a가 양수인 상태에서 그죠? 판별식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써보게 되면 b-제곱에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4a 제곱에다가 전개하면 4a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3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양변에 3을 곱해서 12a 제곱에 빼기 13a에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3, 4, 12 그죠? 3, 1, 3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그죠? 자, 그러면은 3분의 1과 4분의 3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A의 범위는 3분의 1이 지금 이게 3분의 1과 4분의 3이 나오죠. 0.7, 0.4.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A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자, A의 범위가 나왔죠. 근데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의 조건이 나온 상태에서 F3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3. 지금 요게 fx죠. 요게 fx.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저게 F3이 뭐가 되냐면 F3이 5에다가 1되니까 5a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a의 범위를 구해놨죠. 그죠? a의 범위를. 자, a의 범위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F5a, 5a의 범위, F3이 5a니까 그죠? 5a의 범위는 이거 양변에다가 5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F3의 범위는 3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자, 근데 지금 뺀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5에서 3분의 5를 빼게 되면은 12분의 45에서 그죠? 통분해서 20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25가 되겠네요. 이렇게. 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다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F 안에 이렇게 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안 됩니다. 풀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성함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치환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 가라고 하는 조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fx가 구해지겠죠. fx가 구해진 상태에서 나 조건에서 a의 범위를 구해내고 그때 f3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f3은 5a더라. 그래서 5a의 범위는 양변에 다 5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충분히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앞의 문제처럼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떨어뜨려 놨죠. 이거는 문제 의도 자체가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그래프로 한번 해결해 볼래? 이런 의도를 조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의도에 맞게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첫 번째. 지금 이쪽 함수와 이쪽 함수를 각각 생각하는 겁니다. 각각, 따로 떨어뜨려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y는 fx라고 할까요? 자, fx가 x제곱에 빼기 9입니다. 그 다음에 gx가 2k의 x 빼기 a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함수는 이차함수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함수는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보니까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조건들을 보니까 a의 조건들이 막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을 보니까 a 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그래프인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뒤에 함수를 기말고사 범위 함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직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a의 값에 관계없이, 다시 잘못 적었죠.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a, 0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쉽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고2 때 나형의 20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20번 문제는 많이 어려운 거 알고 있죠? 자, 다시 직선만 이해하면 돼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a, 0을 지나는 직선. 자, 또 다르게 말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요런 거 y는 mx 빼기 2m에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시계 형태를 보면 시계 형태가 어떠냐면 우리가 1차 함수기 때문에 xy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xy가 있는 상태에서 xy 이외에 다른 문자가 있으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xy 말고 지금 m이 섞여 있죠. 지금 m이.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m으로 묶어서 x 빼기 2에 더하기 3이다 라고 하고, 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2,3을 지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지금 2,3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자, 어쨌든 2,3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얼마든지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직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차함수 보이죠? 얘는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 보이죠? 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먼저 고정시켜 놓고 나서 얘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차함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차함수를 그려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지나겠죠. x절편이. 여기 보면 y절편은 마이너스 9고 x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다 이 말이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칭형으로 이렇게, 그죠? 자, 여기가 플러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gx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거 기억 같은 경우는 a가 3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3을 탁 집어넣으면 k의 값에 관계없이 3,0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이 점을 무조건 지난다는 이야기, 이 점.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죠? 자, 요 직선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 점은 고정이고 3,0은 고정이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쪽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놓여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 해가 지금 보면 부등식이 이쪽이 크거나 같다죠. 직선 쪽이 크거나 같답니다. 그죠? 직선 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위에 있는 범위가 이거냐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그림이 되게 된다면은 여기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위쪽에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이 범위하고 이 범위 사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와 3 사이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다가 쭉 움직여서 이렇게 여기 접했다 이렇게 딱 접하게 되면은, 그죠? 여기 지금 등호 들어가 있죠. 이게 등호 들어가 있죠.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때 접하는 상황. 그러니까 직선이 3,0에서 접하는 상황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A가 3일 때 부등식의 해는 이거다라고 돼 있죠. 그죠? 값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이게 회전이 돼서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됐을 때 두 개의 값 사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 작거나 같다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요걸 지금 그래프로 설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식을 여러분 충분히 익혀놔야 실력이 올라가요. 실력이. 이걸 이렇게 풀면 풀 수는 있습니다. 식으로 풀면은. 자, 일단 기억은 틀렸습니다. 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A가 3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3을 넣어서 여기다가 3을 넣어서 x제곱에 빼기 9 2kx에 빼기 6k 이렇게 되겠죠. 전개를 하면. 다시 3을 넣어서 전개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2k에다가 x 빼기 3 이렇게. 그럼 여기 인수분해 되죠. 그럼 x 빼기 3 그 다음에 x 더하기 3 넘기면 마이너스 2k에 x 빼기 3 미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x 빼기 3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x 더하기 3에다가 빼기 2k가 나오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x 값이 3하고 2k 빼기 3이 나오죠. 그러면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두 개 값 사이가 될 겁니다. 답이.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클지 알 수 없습니다. 따져 보셔야 돼요. 그죠? 이 복잡해지죠. 이렇게 따지는 것까지 하면. 그래서 이렇게 따져서 문제 푸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래프 쪼개놨죠. 이미 문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 것 자체가 쪼개놨습니다. 그 말은 그래프 이용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식으로 풀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이해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니은 보겠습니다. A가 5일 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자, 그러면 얘가 5라는 소리는, 그죠? A가 5라는 소리는 여기 5. 이 직선 자체가 K의 값에 관계없이 5,0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5,0은 여기 있죠. 여기 5, 요런 쪽에. 그러면은 요 직선이 요렇게, 그죠? 요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죠. 자, 요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지난다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그죠? 5,0. 요렇게 지난다는 소리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은
직선 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해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은 직선이 작으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직선이 작으면 된다라는 말은 그래프상에서는 아래쪽으로 놓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아래쪽에 놓이지만 여기가 위쪽으로 놓이죠. 그죠?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아래쪽에. 근데 이게 또 요렇게만 되느냐? 그건 아니죠. 움직여 봐야 됩니다. 움직인다 생각하고 이게 점점 요렇게 눕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계속 아래쪽에 있는 거 맞죠? 작은 거. 그러다가 제일 처음에 여기 딱 접하는 경우 나오죠. 접하는 경우. 그죠?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해하죠?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요 접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 요게 직선이 요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선이 이렇게 또 움직일 겁니다. 계속.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면 쭉 움직이다 보면은 이참수 있죠. 이참수가 계속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다가 이 직선하고 어디선가 접할 때가 나와요. 자, 다르게 말하면은 이차함수 지금 이렇게 있죠. 지금 이게 이차함수 밖의 점입니다. 밖의 점에서 아무 데나 잡아보세요. 이렇게 아무 데나 잡아봤을 때 무조건 접선은 두 개 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알겠죠? 이쪽에 잡아도 이쪽에 하나, 이렇게 접선 하나, 또 이쪽으로 접선 하나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5,0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직선이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그죠? 움직여서 딱 접하는 순간 이때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접하는 순간 뭐가?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순간. 그 말은 이제 판별식에 나와야 되겠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에 5 넣고 판별식을 써보면 자, X 일단 식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자, X제곱에 마이너스 9에다가 2KX A자리에 5가 들어갔으면 마이너스 10K가 되겠네요. 그죠? 자, 부등호가 아니라 접하는 순간 같다고 나왔을 때 그죠?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10K에 빼기 9가 0이 되는 상황. 접하는 상황 판별식이 0인 경우. 그죠? 자, 근데 지금 짝수 공식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짝수 공식을 써보면 B-제곱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0K 더하기 9가 0 될 때의 K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K값이 1 또는 9가 됩니다. 1 또는 9. 그 말은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 K값이 1인 겁니다. 이때 K값이 1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접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K값이 9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직선 자체가 요 사이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를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그죠? 이렇게 돼도 되고 다시 해가 없는 경우죠.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방금 이렇게 된 건 잘못 설명한 겁니다. 직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항상 직선이 아래쪽에 있죠. 해가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K값의 범위는 1과 9 사이입니다.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등호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 접하는 순간이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등호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등호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해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K값에 이 등호는 빼야 됩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오죠? 7개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A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을 때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는 항상 존재한다. 자, a 값이 -3과 3 사이에 있으면, 자 보세요. 어딘가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 직선이 지나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작거나 같다, 이쪽에 직선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직선 쪽이 크거나 같다. 직선이 위쪽에 있는 경우, 여기 지금 위쪽에 있는 경우죠. 위쪽에, 그죠? 위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알파, 어떤 해 알파, 어떤 해 베타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무조건 정수 가지죠. 여기 3, 그죠? 무조건 가집니다. K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3부터 3까지가 되겠죠. 무조건 정수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디귿은 간단하게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해되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고2나 고3 올라가면 진짜 겁나 고생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내성을 좀 길러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문제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그래프를 이용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죠? 조금 심화되는 문제들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식으로 풀려고 하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자, 잔소리 좀 길었는데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